자, 안녕하세요. 영어 천재 김 사과 본문 2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본문 1번에 굉장히 찜찜하게 끝났었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 1번에서 당신의 말을 할 때 있어서 상대편한테 설득에 중요했던 게 신뢰도가 있었는데 그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써야 됐죠? 자, 분명한 표현을 써야 되고 과장되거나 망설이거나 뭔가 건방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럼 여기 나오는 게다가라는 접속사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부연일까요?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은 게다가 credibility, 신뢰는 그쵸? comes from,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comes from은 저번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온다? reliable sources, 믿을 만한 어떤 source는 원천들을 말해요. 믿을 수 있는 원천들에서 옵니다. 자, 우리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은 그리고 그것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자, 그럼 그것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보통 and they. 원래 문장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And they include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r expert opinions. 그런데 이렇게 and they를 또 쓰기에는 좀 귀찮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nd와 they를 한 번에 생략을 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는 문법을 써서 컴마 다음에 위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이지만 이 위치의 의미는 접속사의 의미와 그 다음 주어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해주니까 include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의미하는 거는 and day를 갖다가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선행사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 앞에 있었던 reliable sources. source에 s 붙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이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nd 다음에 day라고 제가 쓴 겁니다. 대명사. 그리고 and they include 수일치를 하실 때는 day랑 include랑 수일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clude에 s를 붙여도 안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그것은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result of recent studies. 자, result라는 표현은 결과예요. 그러면 recent studies, 최근 연구들, study는 공부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구들의 결과들을 포함합니다. 또는 expert opinions, 전문가의 의견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을 만한 source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게 어떤 것들을 포함하죠? 최근 연구들 또는 전문가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을 인용해서 쓰면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Look at the two statements below. 살펴봅시다. The two statements. 두 개의 어떤 주장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below라는 표현은 아래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주장들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Whose statement do you think is more credible? 자, 여기서 whose statement 같은 경우는 우리 whose는 의문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로 쓰이면은 누구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그래서 whose statement, 누구의 어떤 주장을 do you think? 자, 이거는 삽입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네 생각에 누구의 주장이 이런 뜻이죠. 누구의 주장이 is more credible. 더 믿을 만한가? credible. 중요한 단어겠죠? credit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 해석하다가 갑자기 왜 넘어왔지? 자, 우리 do you think 이 문장에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은 중등부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이 간접 의문문이랑 대척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직접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입니다. 직접 의문문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문문 형식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의문사, 동사, 주어, 어순으로 나오는 거를 직접 의문문이라 하고요.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자, 이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의문문 문장 패턴 자체가 문장 성분의 한 부분이 됐을 때 이 의문문 어순이 뭐로 바뀌게 되는 거?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뀌게 되는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라는 문장과 Who am I? 내가 누군데? 이 문장이 결합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결합이 되면요. Do you know라고 하는 문장에 목적어, 이 know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가 이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어순이 뭘로 바뀐다 그랬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do you know who? 자, 그 다음에는 주어 I, 그 다음 동사 am, who I am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문장이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주동 이렇게 줄여서 많이들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간접 의문문 정리해 드릴게요.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문장 성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뀌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런데 도대체 오른쪽에 쓰는 건 뭘까요? 예외가 됩니다. 예외는 뭐냐면요. 이런 법칙이 통용이 되지 않고 약간 변형이 되는 예외 상황이 있어요. 가령 우리 주어 동사 자리에 think나 believe나 suppose나 guess나 imagine이라는 동사가 쓰이면요. think는 생각하다, believe는 믿다, suppose는 추정하다, guess는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어 동사 자리에 위에 5가지와 같은 동사가 쓰이면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제일 문장의 앞으로 오게 돼요. 확인해 볼까요? Do you think? 자, 지금 동사는 think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동사 중에 맨 첫 번째 있는 게 쓰였죠. 그리고 do you think의 목적어가 What did he say? 그가 뭘 말했었는데? 라고 하는 의문문이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온다라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쓰면은 Do you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What did he say가 의주동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의문사 what, 주어는 he, did say는 의문문이라서 did가 나왔던 거죠. 그 얘기는 원래 어순으로 돌아가면은 did가 사라지고 say의 과거형인 what he said.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죠.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의문사가 반드시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What do you think he said? 자,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문장은 교과서 본문이랑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he said? 자, 해석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Do you think라고 하는 문장을 삽입됐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삽입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에 라는 이런 추임새처럼 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에 그는 이건 의문사죠. 무엇을 말했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What do you think he said는 Do you think라는 문장이랑 What did he say라는 문장이 합쳐진 형태인데 이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간 간접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he said? 이렇게 나오면은 네 생각에 그는 무엇을 말했니?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교과서 본문으로 다시 바로 와서 응용 한번 해볼게요.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hose statement 여기 자리에요. 헤매지 마세요. whose statement는 의문사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do you think는 우리 앞에서 봤던 패턴이랑 비슷하죠? whose statement가 의문사인데 이 think라는 문장의 동사 때문에 이게 의문사가 제일 문장의 앞으로 간 형태죠. 그러면 해석은 우리가 추임새처럼 해석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생각에 누구의 주장이 is more credible 더 믿을만한가? 자, 어때요? 문법을 아니까 훨씬 더 해석이 간단해지죠?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태호랑 지민이가 나오는데요.
자, 태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olent games, 폭력적인 게임들은 cause, 유발한다.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In children, 애들에게. 자, 이게 지금 주장이래요. Recently, 자,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가로 빼주세요. 최근에 conducted research, 최근에 수행되어진 연구는, 자, conducted 같은 경우는 ed, 과거 분사로 나왔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수행하다가 아니라 수행된 연구가 has proved, 증명했다. it, 그 주장을. 자, 태호는 주장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근 연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엔 지민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Violent games, 폭력적인 게임들은 cause, 유발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아이들에게서. 위에랑 똑같죠? People say so,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 딱 봐도 누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태호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 그 이유는 reliable sources, 믿을 만한 원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Theo cites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as supporting evidence for his idea. 자, 태호는 cite라고 하는 동사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최근 연구의 결과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로써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 as ing는 뭐뭐로서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upporting evidence는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For his idea, 그의 생각에 대한. 자, 그렇군요. 태호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지하는,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네요. But, 하지만 지민 just relies on, 지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Random people's opinion, 무작위 사람들의 의견. 여기서 무작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무 사람들의 의견들에 의지하고 있죠. Therefore, 따라서 Theo's statement, 태호의 주장은 is more credible, 더 믿을만 합니다. 누구 거보다? 지민스. 여기서 지민스라고 하는 것은 지민이의 주장. 이거의 줄임말이 되겠죠? 지민스 statement. 이거의 줄임말이 지민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뢰를 뭔가 불러일으키려면 믿을 만한 원천을 이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데 또 로직이 여기서 하필 잘려 있어요. 자, 본문 3번이랑 연계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로직 볼게요. Logic is a reasonable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방식입니다. 이성적인 방식인데 이 동격이에요. 뭐의 방식이죠? Thinking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식이 논리가 되겠죠. It is another key element of effective persuasion. 자, 그리고 로직이 여기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효과적인 설득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But, 하지만 we often use it incorrectly. 우리는 often, 빈도부사입니다. 그래서 use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것을 부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설득력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살펴볼게요. Let's find the logical fallacies. 한번 살펴봅시다. 논리적인 오류들을, fallacies라는 표현은 오류라는 단어예요. 논리적인 오류들을 살펴봅시다. That the three speakers are using in the following debate. 이 that 같은 경우는 목적격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fallacies를 꾸며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목적격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세 명의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using 뒤에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 대신에 that, 앞에 있는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세 명의 연사들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오류들을 살펴봅시다. In the following debate. 다음에 나오는 담화에서. 자, 토론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2번까지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본문 3번. 다음 시간에 본문 3번부터는
이 논리에 이어서 사례를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